여러분, 재정 중독이 되면 나라 경제가 굉장히 빨리 망가집니다. 재정 중독이 뭐냐? 바로 돈 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금 살포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해서 엄청 풀어졌죠. 올해도 지금 엄청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규모만 보더라도 작년에 14조 3천억 원 1차예요. 2차 7조 8천억 원, 3차 9조 3천억 원, 4차는 지금 20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19조 5천억 원 잡아놨지만 더 많이 클 거예요. 더 많이 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재정 중독을 막기 위한 재정 중독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권 후보들마다 지금 정책을 내는데 다 돈 뿌리자는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51조 정도 소요됩니다. 이낙연 지금 대표는 아니죠. 이제는 선대위원장이죠. 보편 선별지급 제한금 하면 30조에 해당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실보상법은 거의 100조에 98조 8천억 원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180조에 해당돼요. 179조 8천억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누가 익숙해지나? 국민이 익숙해져요. 또 돈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돈 안 주나? 또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나타났었어요. 똑같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돈을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풀어서 긴축을 해.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면 나라 경제가 망가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돈을 풀면은 나라 경제가 좋아져. 조금 좋아지고 돈을 걷어들이면 나라 경제가 망가져. 이게 일본식 장기 불황의 핵심이거든요. 돈을 풀어도 쓰지도 않지만 일부밖에 또 안 써. 안 쓰는데 그나마 그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일본도 계속 돈을 풀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풀을 수밖에. 돈을 풀으면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돈을 조이면 나라 경제가 나빠지니 이게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일본은 그야말로 박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2009년에는 명목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고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2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이 되면 263.99%로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45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말까지 지금 일본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지금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입이라고 들어보셨죠? 악의입이라고. 이게 들어오는 일반 회계 세입하고요. 나가는 일반 회계 세출하고 이게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풀면 경기가 반짝 좋아지니까 자꾸 돈을 풀어. 반짝 좋아지지만 전체 경제는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요.
세수가 주는 데다가 일본도 1980년대에 쉽게 말하면 돈 풀기 엄청 했습니다. 돈 풀기. 복지라고 하면서 연금 제도를 통해서 엄청 풀었어요. 일본도. 그렇게 풀면서 세출은 계속 많아져. 나라 경제는 나빠지니까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예. 복지는 점점 커져. 노령화가 되면서. 그러면 복지 지출은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악의입이 되는 거예요. 안 다치는 악의입이. 지금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IMF에서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똑같이 닮아갑니다. 일본의 1980년대하고요. 대한민국의 2020년하고 부채 비율도 똑같아요. 부채 비율도. 예. 대한민국은 48.41%고요. 1980년 일본은 48.913%였습니다. 이게 1991년 그 다음에 가니까 일본은 53.952%까지 올라갔거든요. 대한민국도 52.241%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수준이 일본의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오는 거하고 대한민국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오는 거하고 지금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라 경제가 일본을 닮아간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일본은 기축통화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하고 기축통화가 아닌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닮아가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쭉 가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못 가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뭐예요? IMF에서 돈 빌려와야 돼. 국제기관으로부터 돈 빌려와야 돼.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채가 많아지면 왜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그 첫 번째가 보면요. 망하는 이유 첫 번째. 제가 그걸 대보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여러분, 작년에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20조가 넘어섰습니다. 20조가. 그런데 세입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금을 우리가 걷어들인 게 233조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러면 세입 예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에 지금 20조가 넘으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1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앞으로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2030년에는 33.8%까지 가고요. 2040년에는 46.2%까지 죄송합니다. 33조 8천억 원을 가고요. 2040년에는 46조 2천억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46조 2천억 원이면요. 세입 예산의 20%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걷어들이는 돈의 20% 이상을 이자로 낸다고 치고요. 여기에 기본소득이라든가 복지비용으로 지금 절반 이상 나가잖아요. 절반 가까이 나갑니다. 복지비용이. 노동복지비용이 지금 올해 예산에서도 보면 200조가량 됩니다. 1999조예요. 그러면 558조니까 200조가량 되니까 절반은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죠. 그러면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이자 내고 복지비용 나가고 이러면 나라에 쓸 돈이 없습니다. 나라에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미래가 망가지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가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과다하고 복지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돈을 쓸 곳이 없다.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데다가 이게
재정 중독이 돼서 마약 중독처럼 정부가 줄 때만 기다리는 거야. 예. 많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냥 정부가 언제 주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죠.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재정 중독, 나라 경제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제가 표현을 좀 덜하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요. 대한민국 망한다. 재정에 어떤 중독되면 마약처럼 중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간다면요. 게다가 고령화는 빨리 가고 출산율은 엄청 줄어듭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9명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7만 명밖에 안 돼. 역대 최저치예요. 결국은 복지 지출은 커지고 나라 빚 이자는 너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쓰지는 못하고 결국 일본식은 자꾸 일본식 하는데 우리가 일본식으로 닮아갔으면 그나마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은 올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온다. 망합니다. 망해요. 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제로 나라 경제를 지금 망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제가 워낙 이념적으로 흘러서 그래요. 경제라는 건 여러분 국가도 물론 국가는 좀 균형 예산을 쓸 필요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률에 맞춰서 돈을 써야 돼요. 이게 한번 퍼주기 시작하잖아. 이건 못 줄이거든요. 줄이는 순간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도 야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재정 중독에 빠져서 나라 경제는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망가진다. 망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걸 생각하면 안타깝고 안타까워요. 왜 이념적으로 흘러서 권력을 그렇게 오래 쥐고 싶은가요? 권력이라는 건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먼저 할 때 국민이 먼저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권력이 먼저다. 내 편이 먼저다. 저는 이 이념적으로 흐르는 게 결국은 지금 장기 나라 경제까지 지금 저는 다 망쳐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